오늘 수업은 분업입니다. 어쩌다 보니 요즘에 나가는 영상이 이렇게 수업처럼 나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제라늄들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 조언들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막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이제 삽목이었고 오늘은 분업이에요. 분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땐 일을 나눠서 한다. 그게 이제 분업인데 우리 제라인들 사이에서는 화분을 업 시켜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분업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전 6cm인 줄 알았더니 김미숙 고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6cm 분은 아닌데 7cm인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로 재봤더니요, 얘가 7cm고요 그리고 8cm 9cm 그리고 얘가 10cm 그리고 큰 애가 12cm. 보통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8cm나 9cm, 10cm 여기에 이제 보통 담겨서 9cm나 10cm 여기에 이렇게 담겨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좀 크면은 12cm에 이렇게 옮겨 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12cm 정도 되면 슬립분으로 갈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토분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토분 요 정도 10cm 사이즈에 놨을 때 아이들이 이제 과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10cm에 그냥 옮겨서 담는 방식이 많은데 제가 어제 삽목을 했잖아요. 삽목을 한 아이들은 여기에서부터 쭉 옮겨 담으면서 크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올 때 그걸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요 사이즈는 삽목 사이즈예요. 삽목 사이즈라서 많이 안 쓰고요. 여기에서부터 보통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8cm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9cm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삽목을 해서 정식을 했을 때 사이즈가 보통 8cm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에 딱 해서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옮겨가고 해서 이제 완전히 성체가 되는 그 과정을 겪는데 이제 이게 분업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몇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흙 만드는 것부터. 왜냐면 분갈이를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흙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보통 제가 흙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 알고들 계시거든요. 자, 볼게요. 일반 상토예요. 분갈이용 상토고요. 저는 여기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옆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돌려볼게요. 아이고. 원예용 상토. 저기가 어디서 대본 산업에서 나온 여기 잘려져 나갔거든요. 생생이라고 하는 원예용 상토를 써요. 이거를 이걸로 한 4개 정도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펄라이트를 한 2개 정도 꽉 채우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2개 정도, 그러니까 한 4:2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한 5:2 정도 돼요. 얘는 막 흙은 팍팍 넣어서 많이 넣고 얘는 좀 적게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5:2 정도 넣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물 빠짐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바이오차를 한 주먹 정도 넣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먹 넣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로 전에는 우분을 썼었는데 제가 우분보다는 애기들한테는 요 잘자람 식물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자람 식물밥은 한 숟가락 정도 이 정도 되겠죠. 한 숟가락 정도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름을 아직은 애기들이고 이제 분갈이 했을 때 너무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끔 완전한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요 정도에 믹스해서 쓰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내에 있을 경우일수록 이렇게 물 빠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펄라이트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는 펄라이트를 전혀 넣지 않고 썼었거든요. 야외에서 키울 때는. 그랬는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펄라이트가 있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펄라이트를 제법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더 섞어야 되는데 자리를 옮겨서 섞을게요.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섞으려고 하면 좀 그래도 공들여서 섞어야 되겠죠. 김장할 때
속 버무리듯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김장을 하지는 않지만요, 분갈이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뭐 거의. 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일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그 정식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3단으로 쌓여져 있어요. 이거를 미아님이 일요일에 골라놓고 가셨어요. 뿌리 난 아이들을. 삽목한 아이들 뿌리가 이렇게 다 났거든요.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이거 다 하려면 아이고 참. 자, 다시 분업에 돌아와서 이제 흙을 섞는 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다 섞어주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아이들이죠. 하나하나씩 볼게요. 분갈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사이즈의 차이겠죠. 그린 골드 트위스트 8cm 분에 현재 심어져 있고요. 얘를 그 다음 단계인 여기로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봄이고 여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여기로 옮겨줬을 거예요. 여기로. 그런데 지금 겨울이고요. 워낙에 자람새가 좋아요. 그래서 10cm 화분으로 바로 옮겨주려고 해요. 자, 볼게요. 넣어놨을 때 어색하지 않죠. 이렇다고 하는 그 정도 화분이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2개 단계가 딱 뛰어서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린 골드 트위스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오, 뿌리 좋아요. 뿌리 좋고, 요거를 지금 꽃대가 올라와 있으면 그냥 요대로 연탄 심기를 하는데요. 지금 꽃대가 있구나. 그러면 살짝,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그리고 뿌리들이 지금 보시면 바깥쪽으로 약간 삐죽삐죽 나와 있죠. 요런 경우에는 그냥 연탄 심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렇게 서클링이 되어 있다. 요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 까볼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요 상태로 한번 하다가 까봐서 서클링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 걔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경우에는 그냥 해줍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분갈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단지 업이라고 하는 거는, 분갈이는 말 그대로 분을 갈아주는 거, 흙갈이도 될 수가 있어요. 사이즈 안 키워요. 대부분 제라늄 고수님들 같은 게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그냥 흙만 싹 갈아주시고 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라늄이 이제 너무 화분이 커버리면 등치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냥 흙만 갈아주시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처음에 들어간 흙과 그 다음에 새로 채워지는 흙이 압력이 똑같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쪽 꼭꼭 눌러주십니다. 꼭꼭 눌러주셔야지만 물을 줬을 때 이 옆으로 주르르 흐르지 않고 같이, 그러니까 흡수율이 똑같아져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몇 년 동안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 드는 용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들 다 고수세요, 이제는. 단지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이번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여름에 키웠는데 난 다 죽였어요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나,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게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좋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막 흙에 가려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숨통을 틔울 수 있게끔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서 한 번 더 이렇게 놔줍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여유로워졌죠? 여기에 있을 때는 꽉 차 있었던 느낌이었었는데, 자, 그린 골드 트위스트 이렇게 이름표도 꽂아놓고, 이름표 날라가면 개똥이 돼요. 아무리 비싼 애도 소용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라즈베리 서프라이즈인데요. 정말 예쁜 애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사이즈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를 분업을 해주려고 하는 게 리갈 제라늄이거든요. 리갈 제라늄은 겨울에 많이 자라요. 그럴 때 지금 이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해버리면 정말 꽃대가 나와서 꽃이 한참 폈을 때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정도,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됐을 때 해주는 거죠. 뿌리도 아주 좋아요. 지금 이거 흔들어 놓지 않아도 돼요. 아까처럼 다시 10호분으로 갑니다. 사이즈가 똑같았거든요. 얘들 둘이. 그러니까 한 사이즈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2 사이즈 정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얘를 12호 화분에 심어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지금 리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데다가 심어 놓는 게 더 좋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공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니까 이제 몇 개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12호 화분에 넣어주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택배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10호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즈베리 서프라이즈도 금방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금방 해요. 자, 얘도 여기 넘어가고.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호분에서 큰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얘 10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12호 화분 넘어가야죠. 딱 커진 게 딱 느껴지시죠? 딱 느껴지시고 이렇게. 그래도 어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만큼이 컸으니까. 자, 밑으로 넣어놓고 얘도 오, 뿌리들이 잘 자랐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제가 삽목할 때마다 요만했던 애들인데 글쎄 그냥 이렇게들 자랐네요. 아마 제 거 영상 앞쪽에 보면 그때 리갈 제라늄들 막 그 순 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삽목하고 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큰 거예요. 특히 라즈베리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급으로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리갈 안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자, 가장자리 꼭꼭 눌러주시고 뭐 이렇게 쉽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수잔 페인이고요. 수잔 페인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밑에가 성체도 돼 있고 여기 밑에는 심지어 지금 떼서 새로 삽목을 해도 될 만큼 안에가 잘 자라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삽목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분갈이 할 생각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제가 모기장 뜯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요거가 없죠. 밑에 깔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기장을 뜯어서 자, 이제 얘가 서클링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뿌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이렇게 돌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요런 거 조금 떼서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세워 주셔야지만 얘가 뿌리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얘가 갈 곳을 잃고 그냥 동그랗게만 계속 그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한참 후에 분갈이 하려고 했더니 흙이 이중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새로 들어온 흙을 이렇게 품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꽃대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눌러줘서 이렇게 들어가 있던 애들이 바깥쪽을 살짝 향하게끔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빡빡빡 해주시면 몸살을 너무 심하게 앓습니다. 얘도 10호분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방금 얘가 8호분에 있었어요. 8호분에 있었는데 10호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2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호에 들어가면 덩치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한 10호분 정도면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뿌랭이신 있잖아요. 그 콜크 그 동그란 거 그거 안 쓰는 이유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내에서 할 때는 저기 연질분이죠. 연질분이 이렇게 톡톡톡톡 쳐도 그 밑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토분 쓸 때나 이렇게 막 하죠. 그리고 토분으로 왜 안 쓰느냐고 하신다면 제가 다음 편쯤에 기획을 해볼까요? 어떤 분이 더 나은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것도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편에 찍을 수 있게끔 한번 내가 노력을 해볼게요. 토분이 예쁘긴 하죠. 토분이 예쁘긴 한데 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자, 얘도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얘는 수잔 페인이고요. 이 페인이 그 하나만 점이 더 있으면 페인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꽃핀 아이들. 얘들이 이제 문제죠. 지금 상황을 보면, 덩치가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덩치가 얘에 비해서 얘가 너무 작죠? 그냥 방심한 틈에 애가 미친 듯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얘 이름이 송블랙현이에요. 송블랙현이 꽃도 예쁘게 폈는데 얘를 이대로 이렇게 놔두기에는 너무 영양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대가리가 꽃이 크니까 애가 막 건들건들하고 막 이래요. 뿌리도 아주 잘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거 뿌리 흐트러 놓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지금 제가 하는 애들이 서클링이 생긴 애들이 없네요. 서클링 생긴 애를 딱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10cm 화분 정도에는 들어가야지만 이 등치가 딱 맞는 아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2cm에 들어가야지만 딱 적당한 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10cm에 넣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먹던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cm에 들어가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얘가 나중에 무름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10cm 해서 그렇게 할게요.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자, 요 정도만 해도 뭐 얘가 크게 물이 될 정도는 아니니까. 아유, 뭔가 안정적이네. 그동안 너무 작은 데 있어가지고 이리 픽 저리 픽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꽃이 피니까 더 커 보여요. 아마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꽃이 피면 애가 막 2배로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 가장자리 눌러서 얘가 흙이 밀도가 똑같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주면 옆으로 쭉 흘러가지고 애가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이렇게 해서 송블랙현도 얘가 아마 그 송 시리즈 중에 안에가 검은색이라서 블랙현이라고 하는 일 거예요. 아마 블랙경도 있어요. 블랙경도 곧 꽃이 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자, 서클링이 있는 거 하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를 모르겠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덩치도 굉장히 크고 꽃이 여기 화면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크고 그리고 얘 상황도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까볼게요. 있는지. 얘는 송살몽 하고 물음표까지 해놨어요. 심지어 얘 개똥인지 아닌지 뭐 이런 상황이죠. 자, 살짝 서클링이 생기려고 했지만 생기지는 않았네요. 요렇게 해서 밑에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얘 그때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밑에를 살짝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계속 돌아요. 방향이 거기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짝 눌러주기도 하시지만 밑에 있는 얘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리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크다. 얘는 진짜 12cm에다 심어야 되겠다. 자, 12cm에 들어갑니다. 이 분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분 때문에도 그래요. 너무 작은 곳에 계속 있으면 물을 맨날 줘야 되고 물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여름에는 작은 곳에 있으면 좋죠. 물을 확률이 훨씬 적죠. 물을 적게 줄 때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 같은 때는 한참 성장기고 그리고 이 물이 적으면 얘가 시들어요. 시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뼈라늄이 돼요. 이 겨울에도 뼈라늄 만드시려면 물 적게 주시면 뼈라늄 만드실 수 있어요. 얘들은 다른 애들이랑 틀려서 이렇게 지금 얘가 화분이 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하엽이 지는 건데 물이 부족해서 하엽이 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물이 부족하거나 내 위를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물을 준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탈모 현상. 그래 좋다. 탈모 현상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이즈를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계절마다 바꿔 주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이 겨울에 새로 사온 아이들이 덩치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정도 분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시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 덩치가 커져서.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왔을 때는 적당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왔는데 너무 작은 곳에 있다. 아까 얘처럼 그렇게 작은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아이고 화분이 작으니까 이참에 분갈이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여기에서 한참 적응이 된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방금 사가지고 오셨는데 아이고 분 사이즈가 작네 더 키워줘야지 하면서 갈아주시면 안 좋은 결말로 끝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초보이시라면 그 점은 조금 생각해 두셨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광순화 과정. 우리 집 햇빛과 우리 집 환경에 적응하는 그 시간 한 2주 정도 잡고 기다리셨다가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 작은 데 있다고 해서 애가 금방 죽지 않아요. 금방 죽지 않아요. 저도 꽤 기다렸다 한 겁니다. 이름표 하나 안 줘서 큰일 날 뻔했네 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결코 어렵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사이즈만 잘 해서 해주시면 되고 예쁘죠? 요렇게
요 정도가 가장 교과서적인 사이즈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분업을 한 다음에 물 주는 얘기를 안 했네요. 물은 내일 정도에 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화분에 물량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일 주셔야 됩니다. 물 주는 방법은 앞전 영상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분업 얘기로 끝내고요. 내일은 될 수 있으면 화분 얘기 하게끔 해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